자, 우선 언급할 문제는 그 나눠드린 기출문제 파일의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인데 이게 그 해마다 교사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그냥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도 있고 안 배운 내용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뭐냐면 그 본의 해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막스 보온의 본의 해석. 그래서 이제 원래 파동 함수가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복소수 함수여서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 복소수 함수의 크기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했었죠? 전자 발견 확률 밀도를 얘기해주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막스 보온의 해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뭐 여러분 선배들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모양인데 그 뭐냐면 여러분들은 안 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했어요? 곱해가지고 1 그건 했어요. 그럼 한 거지. 막스 본 씨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본의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본의 해석. 왜냐면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양자역학 하면서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쩍 말씀을 드리면 자, 파동함수 얘는 속성상 무슨 함수라고 했죠? 복소수 함수라고 했죠. 자, 복소수 함수이기 때문에 물리적 의미가 바로 있다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새로운 건 하나를 정하는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한다고 했었죠? 겨울방학 수업 때 엄청나게 했었죠, 그렇죠? 엄청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 자, 뜻은 뭐였냐면 이 파동 함수를 어떻게 크기의 제곱을 하는 것. 그러면 그 복소수 함수라고 하더라도 크기는 양수가 되니까 그거의 제곱으로 표현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적분함으로부터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본의 해석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적분 영역은 내가 구하고 싶은 어떤 영역의 처음 경계로부터 나중 경계까지 정적분을 쭉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3차원 중적분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발견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의 해석이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 해석 관련해서 중요한 거 또 하나 바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정규화. 자, 이건 뭐예요? 이 적분을 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중적분을 하는데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저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 우주에 대한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 값이 항상 뭐가 나오게 돼 있다? 1이 되게 나온다. 라는 게 바로 그 본의 해석에서의 마지막 내용, 정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를 논술해 봐라. 알겠죠? 이렇게 그냥 뭐 이 정도 쓰시면 거기 있는 득점 그대로 다 할 수 있다. 됐죠? 좋아. 자, 그다음 두 번째 2. 그래서 이렇게 딱 논술하면 돼야겠죠? 여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세상이 있답니다. 관사가 빠졌네. new world. 알겠죠? 어떤 새로운 세상. 근데 그 세상에서는 MS, 이 MS의 이름이
그렇지. 얘 이름은 스핀 매그네틱 퀀텀 넘버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스핀 자기 양자수. 알겠죠? 스핀 자기 양자수. 그 스핀 자기 양자수의 의미는 뭐예요? 스핀 자기 양자수의 의미는 바로 서로 다른 스핀 방향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스핀 가군동량 양자수의 지축 성분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는 안 했을 거고, 어쨌건 스핀의 방향, 이 서로 다른 방향이 몇 가지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양자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우리 월드에서는 몇 방향이에요? 우리 월드에서는 우리 살고 있는 월드에서는 두 방향이죠. 두 방향. 우리 세상에서는 두 방향이잖아. 어떻게 두 방향이야? 0 빼고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근데 다른 다중우주가 있고 그 다중우주의 뉴월드에서는 방향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럴 때 주양자수가 8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기 상태란 말을 썼잖아요. 다른 말로는 오비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오비탈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 가정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만 세 개고 나머지 가정은 우리 월드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월드에 뭐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것들은 변함없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월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비탈의 총 개수가 몇 개냐? 무슨 알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이제 사실 뭐 이래요. 이게 잘 보면 자, 요 1번은 됐죠? 1번 지울게요. 1번 지우자.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서 주양자수, 그냥 우리 월드에서 주양자수 1이다. 그럼 무슨 오비탈 있어? 원엑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양자수 2다. 어떻게? ES, EPX, EPY, EPZ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주양자수 3이다. 그러면 3S, 3P, XYZ, 3D,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XY, YZ, 뭐 ZX 뭐 이렇잖아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총 오비탈 개수를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냥 물론 이렇게 주양수 3까지의 그 귀납적인 거지만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9가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간 귀납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이렇게 될 때 주양자수가 3은 이제 F오비탈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F오비탈도 다 이렇게 이제 나열할 수 있지만 왠지 우리는 1, 4, 9 여기서 뭐라고 예상이 돼요? 16가지가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약간 일반화하면 바로 몇 가지? n제곱까지 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맞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주양자수가 정해져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n제곱까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방식이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주양자수가 1, 2, 3 이렇게 되죠? 자, 가군동량 양자수는 어떻게 돼요? 0, 1, 2에서 n 빼기 1까지죠?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죠. 그러면 이 자기양자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2L 플러스 한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이거 빼기 요거 한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양자수는 총 2L 플러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가군동량 양자수로 정해진 오비탈이 총 2L 플러스 한 개가 나타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L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0에서 n 빼기 1까지 움직이거든. 이 L이 0에서 n 빼기 1까지 움직이거든. 그러면 그거를 전체를 다 더하면 n제곱까지가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귀납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역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때
우리 지구에서는 자기 양자수가 두 가지지만 이 새로운 월드에서는 자기 양자수가 세 가지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1, 2, 3, 4, 5. 자, 가능한 이제 N, L, ML, MS의 경우의 수를 물었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제곱 가지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일 때 총 몇 가지라는 얘기였어요? 3 곱하기 n제곱까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n에다가 뭐 넣어? 8 넣어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좋아. 그 다음 지금 나이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냐면요. 4dyg 4dyg 보이시죠? 4dyg. 자, 그러면 요 4dyg. 자,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 녀석 첫 번째 1.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레디얼 로드 개수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레디얼 로드. 자, 그러면 레디얼 로드 개수는 항상 어떻게 표현되죠? n 빼기 l 빼기 1개죠. 자, 그러면 4니까 주양자수가 얼마예요? 4고 디오비탈이면 가군동량 양수수 얼마예요? 2조 빼기 1 하면 몇 개 나타나요? 1개가 나타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 보시다시피 이 녀석 앵귤러 노드 개수를 따져볼 텐데 레디얼 노드 우리말 번역 방사상 마디 앵귤러 노드 우리말 번역 각마디. 자, 걔 몇 개냐면 항상 L개죠. 그런데 디오비탈이면 L이 2니까 여기는 앵귤러 노드가 2개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이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사상 마디 모양은 국껍질. 그 다음 각마디 모양은 항상 열린 면, 계곡면 형태.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dyz 오비탈은 어떻게 성겨먹은 것이냐? 자, 여기가 y축이 있고 z축이 그려져 있죠. yz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냐면 이압 나와 있는 대로 yz면 여기를 하나를 y축, 하나를 z축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y축이 여기가 z축이면 요건 무슨 축이겠어요? 이건 x축이겠죠? x축은 보이지 않는 단면 구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이 녀석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뭐냐? 우선 첫 번째 여기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놓은 보조선 뭐예요?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놓은 보조선은 바로 저 레디얼 노드의 보조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노드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되죠? 노드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되죠. 그러면 노드 전후로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서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난다라고 치자. 빨간색은 내가 항상 플러스 함수값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막 0을 갔다가 접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0을 갔다가 접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동 함수는 well defined 펑션이에요. 잘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파도함수들은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돼요. 무한번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아주 연속적으로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수값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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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다시 플러스 플러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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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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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항상 중간값 정리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구간에서 중간값 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파동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노드를 지나면 무조건 부호가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무한번 미분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노드를 지나면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레디얼 노드라고 했을 때 이 레디얼 노드를 지나면 어떻게 된다? 함수값의 분포가 요렇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x축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냐면 바로 요거 바로 zx 평면 그 다음에 요거 xy 평면 이 모두가 바로 얘도 앵귤러 노드 얘도 앵귤러 노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가 레디얼 노드를 지나서 마이너스가 됐듯이 앵귤러 노드 이게 xy 평면이 앵귤러 노드라고 했죠. 이 앵귤러 노드를 지나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뭐야? 아니 다시. 다시. 그래서 다시. 자 그래서 요게 앵귤러 노드가 알겠죠? 요게 앵귤러 노드고 그다음 여기가 플러스 함수 값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함수 값이죠. 그다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원점을 지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다시 마이너스 함수 값이 나타나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d 오비탈이죠. d 오비탈이면 세 번째 이 녀석의 오비탈 대칭성은 원점 대칭형이 돼야 돼요? 면 대칭형이 돼야 돼요? 이 녀석은 d 오비탈은 원점 대칭형이 돼야 되죠. 자, 영어 표현으로 독일어 표현으로 원점 대칭형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게라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점 대칭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y, z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y, z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서 그걸 고려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여기가 다시 또 마이너스 부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디얼 노드를 지나서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다가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뭐가 되어 나타난다?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다시 원점 대칭형이 나타나려면 여기에서의 함수값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고 그 다음 다시 레디얼 노드를 지나서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원점 대칭형이라 여기가 마이너스고 다시 레디얼 노드를 지나서 여기가 함수값이 플러스 부호가 나타나는 것. 요게 4dyz 오비탈의 뭐가 된다? 그 오비탈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y축과 z축에 이렇게 45도 보조선을 놓고 볼록볼록한 노드 모양을 그리시고 레디얼 노드의 존재와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자, 참고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 중간에 지울게요. 이것도 이거지만 훨씬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3d z제곱 오비탈. 저 dz제곱 오비탈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응? 뭐 못생겼다고요? 자, 여기 y축, x축, 여기 g축 이라고 할 때 dz제곱 오비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그렸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A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함수값 영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xy 평면에 요렇게
무슨 도넛처럼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고 다시 또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요렇게 플러스 함수값 영역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잘 봅시다. 자, 여기서 3D z제곱 오비탈이니까 여기서 첫 번째 1 레디얼 노드 개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레디얼 노드는 n 빼기 l 빼기 1이죠. 그러면 3D z제곱이면 주양자 수가 3이고 가군동량 양자 수가 얼마입니까? d 오비탈이면 l이 얼마예요? 2죠. 그럼 3 빼기 2 빼기 1하면 뭐가 되겠어요? 0.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앵귤러 노드 개수 몇 개입니까? 앵귤러 노드 개수 L개라고 했죠. 그러면 앵귤러 노드는 지금 L개니까 L이 얼마예요? 2니까 2개가 나타나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DZ제곱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앵귤러 노드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냐면 원뿔 콘 형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긴 콘이냐면 Z축으로부터 각도가 여기는 55도. 뭐 각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어떤 각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이 Z축으로부터 여기까지는 125도예요.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55도짜리 각도와 125도짜리 각도로 나타나는 두 개의 콘이 바로 뭐가 된다? 그 뭐냐면 이 녀석의 레디얼 노드가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레디얼 노드는 없으니까 됐고,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앵귤러 노드는 생긴 게 계곡면이라고 했죠. 그 계곡면이 이런 식으로 XY 평면, ZX 평면처럼 평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평면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곡면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닫힌 면이에요, 열린 면이에요? 이거 역시 열린 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원뿔이 하나, 두 개가 앵귤러 노드로 나타나는 것이 3D Z제곱 오비탈의 구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보다 이것이 문제를 더 많이, 이거 그려보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리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겠느냐, 앵귤러 노드가 몇 개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원점 대칭형이겠느냐, 원점 대칭형이 아니겠느냐, 그거 꼭 기억해서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원점에 관찰자가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Z축을 딱 바라보면 새빨간 색깔이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플러스 함수 값으로 쫙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고개를 천천히 낮춰서 55도를 딱 바라보게 되면은, 자, 빨강 하다가 55도를 바라보게 되면 색깔이 싹 사라지는 거지. 그러다가 56도부터 파란색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56도, 50도 계속 파랗다가 계속 파랗다가 124도까지 파랗다가 125도가 되면 색깔이 또 뿅 사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126도부터 다시 빨개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3D Z제곱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추천할 거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 3PZ.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3PZ 그려라. 이거 시험에 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죠. 내 수업 교재도 있으니까 참고로 얘 그리는 것도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됐죠?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1S 오비탈. 자, 1S 오비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마디가 없다.
마디가 없다. 자, 1s 오비탈에서 마디가 없다. 자, 사실은 자, 첫 번째 1 마디의 총 개수 어떻게 되죠? 마디의 총 개수? 자, n 빼기 l 빼기 n 빼기 l 빼기 1에다가 l을 더한 게 이게 마디의 총 개수겠죠. 자, 이거 얘는 앞에 건 누구겠어? 레디얼 노드, 뒤에 거는 앵귤러 노드. 다 더하면 n 빼기 1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양자 수가 얼마예요? 1이니까 여기에 1 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1s 오비탈에서는 마디가 나타나지를 않죠. 알겠죠? 자, 그런데 마디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마디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1s 오비탈 관련된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 수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함수꼴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은 그냥 상수고요. 지수함수로만 표현이 돼요. 그럼 지수함수로만 표현이 되니까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될 수 있습니까? 0이 될 수 없습니까? 0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 0이 될 수가 없죠, 지수함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디가 없는 건데, 아마 이 해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의 구체적인 수식까지를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해에는 그러진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마디의 개수 정도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뭐 하라고 하냐면 42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몰리브데넘이에요. 그렇죠? 몰리브데넘. 알겠죠? 이 몰리브데넘의 전자배치를 써보래요. 자, 이 전자배치 한번 써보래요. 자, 그럼 이 전자배치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싸움 원리죠. 자, 싸움 원리 따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등등등 써두시고 전자배치를 어떤 순으로 이렇게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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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 이런 식으로 쭉 전자배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여기 쓸게요. 지우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전자 몇 개? 42개를 채워주시면 되죠. 그럼 전자 42개가 채워진다. 어떻게 되느냐? 자, 1s 오비탈이 몇 개? 처음에 1s 오비탈이 몇 개? 2개 들어가죠. 2s 오비탈이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고요. 2p 오비탈은 최대 몇 개 들어가죠? 6개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채우면 총 몇 개? 여기까지 채우면 10개죠. 그 다음 2p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인데 s 오비탈에는 2개, p 오비탈에는 6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4s 오비탈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4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죠? 2개. 그 다음에 3d 오비탈의 전자가 10개까지 들어가겠죠. 됐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요? 3D 다음에 4S로 들어가겠죠. 4P로 들어가겠죠. 자, 3D 4P고 그 다음 4P 오비탈의 전자는 몇 개까지? 6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5S 오비탈까지 전자가 들어가죠. 자, 여기 지운다잉. 자, S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채우면 전자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여기까지 채우면 전자가 총 몇 개가 돼요?
자, 빨리 더하기 해보세요. 여기까지 채우면 몇 개가 채워져요? 여기까지 채워지면 총 38개가 전자가 채워지게 되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42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가 남아요? 전자가 4개가 더 남죠. 그러면 OS까지 전자가 채워졌다. OS 다음 어디예요? OS 다음에 4D, 5P, 그 다음 6S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OS 다음에 4DO비탈에 나머지 4개가 채워지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래서 저게 몰리브데넘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주의할 전자 배치가 있죠. 어디?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어떻게? S오비탈에 2개가 들어가고 D오비탈에 4개가 들어가면 이때 전자 배치를 실제로 예상되는 건 이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OS오비탈의 전자가 하나로 바뀌고 D오비탈의 전자가 5개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기억나죠? 이와 비슷한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바로 24번의 크롬. 크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24개 한번 채워볼까요? 1s2, 2s2, 2p6, 3s2, 3p6, 4s2, 3d4 이렇게 채우면 24개일 거거든? 24개인데 이때 4s와 3d가 2개, 4개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1이 되고 5가 되죠? 그거를 여기서 똑같이 구현해 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는 이제 진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한 다음에 3D5의 4S1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위에 걸로 말씀하시던가요? 아래 걸로 말씀하시던가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위에 걸로 하던가요? 교사는 어떤 걸 선호하시던가요? 아, 위에 거로 하래요? 위에 거로 하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사는 뭐 요 표현을 쓰라고 하시는데 내가 예전에 막 자료도 보여드렸죠. 이제 뭐 국립기준청 이런 데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 S오비탈이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D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 S오비탈이 최외각 오비탈이 된다. 그래서 안정한 걸 왼쪽에 불안한 걸 오른쪽에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오비탈 안정성 순서고요. 위에 있는 녀석은 그냥 단순 채워지는 순서고요. 그래서 위에 것처럼 쓰는 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몇 책에서 이렇게 하고 교사들도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쓰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여하튼 무엇 때문에 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 몰리브데넘에서도 똑같이 구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저 몰리브데넘 플러스 전자 하나 떼어내라고 하네요. 자, 어디서 떼어내면 돼요? 어디서 떼어내면 돼요? 바로 최외각 오비탈. 자, 여기서도 최외각은 어디예요? 이게 최외각 오비탈이죠? 자, 최외각 오비탈은 뭐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주양자 수가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옷이 너무 멋지신. 아, 그런가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옷 있잖아요. 옷은 절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왜? 유행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와, 좋은 말이다. 유행도 변하고 나도 변해요. 그래서 옷은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 절대 그런 거 사지 마. 그러니까 뭐 그래 한두 개 정도 기분 좋게 한두 개 정도 사더라도 절대 옷은 비싼 거 사지 마. 그냥 어떻게 그냥 깔끔한 거 입으면 돼.
요즘은 우리나라 옷 좋아서 이게 인터넷으로 사도 깔끔하고 예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 그런 거. 사치하고 싶으면 어떤 걸로 사치해? 사치하고 싶으면 만약에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사치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사치를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사치를 하고 싶다, 그 집도 내가 만약에 평생 살 집이라면 뭐 나쁘진 않아요. 평생 살 집이라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집이라고 하는 건 워낙 비싼 거니까 그건 이제 어른이 돼서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치품에 국한을 했을 때 차도 비추해요. 왜? 차는 무조건 뭐 하게 돼 있죠? 차 부서집니다. 고장납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울 게 아니라면 사치품으로 차도 비춥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라고요? 차는 뭐 사냐고요? 못 참는다고요? 못 참는다고요? 근데 이제 경제적 여력으로 참게 될 겁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력으로. 그래서 차도 비추고요. 그러니까 나도 수입차를 한번 샀었거든요. 샀는데 후회해요. 아주 후회해요. 굉장히 후회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집에 가면 쓰고 있는데 나는 근데 집에 있을 때 김선아가 사실은 요즘 대부분 쓰고요. 요즘 나는 무슨 차 쓰냐면 나 저기 사무실에 갖다 놓은 차는 그거 그냥 그 경차 갖고 있어요. 그 기아차 경차 있잖아요. 난 그냥 그거 써요. 그래서 김선아가 그거 쓰고 나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타고 써요. 내가 쓰는 건 저기 뭐 쓰지? 기아차 경차 써요. 예, 되게 싼 거 써요. 근데 김선아가 이제 그 차를 쓰긴 쓰는데 생각해 보면 진짜 후회돼요. 그걸 사지 말고 내가 다른 주식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사실은 그거 뭐냐면은 차도 비춥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사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 액세서리요. 어세소리즈. 예를 들면은 귀금속 있죠? 귀금속 혹은 시계 그리고 안경. 여러분 안경은 금방 고장 납니까? 안경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네, 안경은 알만 바꿔주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액세서리 중에 제일 강력한 액세서리 그게 안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볼 때 맨 처음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죠. 그래서 사실은 안경은 굉장히 비싼 거를 사서 쓸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만약에 사치를 하고 싶다. 안경, 장신구, 시계 등에 좀 투자를 하시고요. 옷은 그냥 대충 입으셔도 돼요. 알겠어요? 대충 입으셔도 돼요. 차라리 옷 살 돈으로 뭘 해?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옷 쇼핑을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옷 쇼핑을 많이 했었냐면 내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다 옷 쇼핑을 했었어요. 3억 월 3억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있는 모든 옷가게 직원이 나하고 내 가족을 다 알았어요. 월 3억이 맞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엄청나게 유명한 옷가게 있죠. 엄청나게 비싼 고가 옷가게들을 거의 매주 휘갈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백화점에서 프라이빗 쇼핑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쉬는 날 있는 거 아세요? 네. 백화점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거든요. 그 백화점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무슨 행사가 있게요? VIP 고객을 초대해서 프라이빗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거 나 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백화점에다가 몇 억씩 썼다는 얘기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거 할 때는 좋지.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했던 짓 중에 제일 미친 짓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백화점 프라이빗 쇼핑을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백화점의 호구란 뜻이에요. 호구 잡히는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 집에 내 옷장에 가면 으리으리한 옷들 엄청 많습니다. 입고 와주시면 안 돼요? 으리으리한 옷들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의리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옷들을 내가 못 입습니다. 왜? 살이 10kg가 쪘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겨우 맞는 거 입은 거예요. 맞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도 내 돈 주고 사냐? 아니요. 엄마가 보내준 거예요. 엄마가 어디 할인마트에 샀다고 보내준 게 있는데 맞아서 입은 거예요. 내 집에 가면 셔츠 100만 원짜리 많아요. 100만 원짜리 셔츠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입어요. 왜? 안 맞아요. 맞지 않는. 내가 원래 옷을 되게 타이트하게 입었거든요. 왜 옛날 유행은 좀 타이트하게 입는 편이었어요. 그럼 10kg 빠진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입었으니까 지금 입으면 절대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들 지금 누가 입어요? 김선아 씨. 딸들이 입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핏이 타이트에 약간 루즈해요. 약간 루즈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70kg와 65kg일 때 타이트하게 입었던 옷들이 지금 50kg 대 딸들이 입으면 루즈한 핏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여자들 약간 보이시하게도 입잖아. 그러니까 내 옛날 옷들을 딸들이 다 입어요. 딸들이 입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옷은 절대 돈 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진짜 추천. 비싼 거 사고 싶어? 그럼 뭐 사라고? 반지, 귀걸이, 목걸이, 안경 사라고. 실제로 금 들어가고 은 들어간 걸 사라고. 알겠어요? 예, 안경, 시계 이런 걸 사라고. 그건 진짜 오래 가요. 알겠죠? 물론 뭐 사치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인간이 사치를 안 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아휴,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셔츠를 못 입는 이유가 배가 나와서 못 입습니다. 돼지가 돼가지고. 자, anyway. 자, 그래서 어찌됐건 최이거 오비탈은 뭐가 제일 큰 거? 주영자 수가 제일 큰 거. 주영자 수가 제일 큰 거. 여기서도 주영자 수가 제일 큰 건 어디예요? 이게 최외각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라. 그럼 어떻게 돼?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3p6, 4d5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됐고요. 자,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자, 우선 25번. 자, 내가 찍어주는 거 꼭 해봐요.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찍어주는 거 기본적으로 꼭 해봐요. 25번. 25번 됐어요? 25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걸 했는지 요거 수식은 안 했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 29번 29번 됐어요? 29번 체크하시고요. 꼭 해보세요. 그 다음 30번 이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뉴월드 좋아하세요. 알겠죠? 뉴월드 지금 찍어준 29번하고 30번이 뉴월드에 대한 그 뭐냐면 양자역학 문제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그 30번 같은 경우도 어떤 우주에 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뉴월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중달책에 뉴월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이 중달책 연습 문제를 가져다가 기출 문제들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29번, 30번 꼭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해볼 거 31번 해볼 겁니다. 31번. 지금 내가 31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3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칠판에 쓰고 지우는 동안 31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